안녕하세요. 킹무법인 유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에 좀 완성도 높은 드라마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신성한 이혼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일단 그 조승우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고는 요즘 그 이혼 전문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신성한 이혼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도 되게 퀄리티가 있어서 너무 재밌어서 이건 우리가 달아보면 좋겠다. 그럼 본격적인 리뷰를 좀 해볼까요? 근데 잠깐만, 거기에 앞서서 극중 조승우 배우께서 저녁에 혼술을 그렇게 하시는데 와인잔에다가 소주를 담아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우, 이거 아주 이거 제가 사온 거예요. 이거 어디서 하는지 그건 얘기 못하겠어요. 다이소에서 샀어. 와, 근데 이것도 약간 그 와인 따르듯이.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걸 넣어야 돼. 약간 이렇게 목도리를 딱 해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이거 좋습니다. 산으로 가는 촬영. 이거 괜찮죠? 아이고, 짠. 맛있다. 맛있네. 제로 슈가인가? 일단 첫 번째 사건,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게 원고 남편의 대리인이었던 여자 변호사님은 아이의 인권, 이런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얼마나 아이가 스트레스 받겠느냐. 드라마니까 조금 자극적으로 주장을 하셨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한혜진 씨 남편이 양육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얘기한다기보단 왜 한혜진 씨가 양육자가 되면 안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얘기를 하셨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외도를 한 그런 엄마고, 그리고 그런 동영상이 유포돼서 자녀가 그걸 알게 됐다. 너무나 정신적인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이 되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이런 취지거든요. 만약에 그 사건으로 남편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오셨어. 아내는 이혼은 다 동의하고 다 해주는데 양육권은 포기 못한다. 저기 소송하면 양육권을 뺏길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건 함부로 얘기하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 외도를 저지른 것 자체는 저희한테 유리한 정상이긴 하지만 과연 그 부정행위, 그게 양육권 지정에 있어서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사실은 이거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 아이가 양육되는 과정에서 그 아빠보다는 엄마가 양육에 좀 더 집중하고, 그리고 아이와 유대가 깊고, 나중에 이혼 이후에도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리고 더군다나 극중에서처럼 아이가 저 엄마랑 살고 싶어요, 진짜 이런 마음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저희한테 사실은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그 남편분이 저를 찾아왔다고 하면 이거 양육권에 대해서는 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신중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나중에 남편이 아이에게 아빠가 그 동영상을 보여줬다라는 변수가 나왔는데, 그런 거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할 때 이 사람은 유명인이고, 근데 이제 영상이 다 퍼졌어요. 엄마가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아이의 보호자로서 뭔가를 할 때 이 아이는 익명성이 없어지는 거지. 저 누구 애네? 이것이 지금은 어리다고 하더라도 크면서 누구 아들, 니네 엄마는 어떻고, 이 노출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거는 엄마한테 양육권이 가는 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원고 측에서는 아마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빠가 아이를 평소에 사실 조금 학대에 가까운, 정서적 학대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는 게 나오면서 극적으로. 이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더 일리가 있는 얘기 같긴 하네요. 저희가 다 까놓고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보니까 아마 본인한테 유리한 주장 위주로 아마 얘기를 하셨겠죠. 일단 제가 느꼈던 거는, 전 조정 과정, 이혼 조정할 때 그 조정실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양 당사자들의 뭐 배석이나 그 다음에 조정위원님의 뭐 자리, 이런 것들이 너무 고정이 잘 돼 있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그 뭐 대화하는 거나 그때 분위기가 거의 뭐 저희 평소에 소송하던 거 모습 그대로 옮겨왔다. 맞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는. 그거 되게 그렇고, 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조승우 배우가 당사자 본인 신문을 하겠다고. 맞아. 근데 보통 당사자 본인 신문도 그렇게 즉석에서 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잘 없습니다. 증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원고가 피고를 물어보고 피고가 원고를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 이제 거의 뭐 최후의 방법?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법원에서 쉽게 채택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안 받아주는 그런 신청은 아닌데, 보통은 신청을 하고 법원에 채택하면 신문 사항을 내야 됩니다. 상대방도 반대 신문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당일날 이루어지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동영상을 보여줬냐?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얘기를 했지.
사실 근데 그것도 조승우 씨가 그날 아침에 알지 않았나요? 아이한테? 거기서 되게 좀 저는 의미 있다고 봤던 건 아이를 만나봤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혼 소송과 관련돼서는 사건 본인을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일단은 이 아이를 소송 절차에 끌어들이는 걸 좀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고, 만약 아이의 얘기를 꼭 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아이를 조사해 봐달라 이런 얘기는 하긴 하지. 이게 진짜 드라마다 싶었던 건 한혜진 배우가 나가서 땅을 때리죠. 그렇죠. 그 재판장님이 피고 뭐 이렇게 제지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때렸어. 이거 이랬으면 감치됩니다. 감치. 재판 중에 당사자끼리 그렇게 폭행을 행사하면 경위도 막 뛰쳐오고 같이 일어나겠죠. 대리인도 말려. 안 된다고. 근데 가서 때리면 감치됩니다. 감옥 같은 곳에 들어가서 한 2, 3일 있게 됐는데 드라마는 드라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서 특히 이제 3, 4화를 보면서 제가 2번은 울었어요. 근데 2번 다 그 며느리 그 배우분이 우실 때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감성적이네. 그러니까 제가 가사 전문을 지금 하고 있죠. 갱년기도 안 왔는데. 갱년기 저 나이가 몇인데 갱년기라뇨. 원래 이제 이혼 사유가 그 민법 제 84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3호를 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가 보통 폭행, 폭언에 노출되면 그 사유로 의유를 하는데, 그러면 이걸 충분한 이혼 사유가 있는데 이걸 왜 사연으로 다뤘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며느리도 잘못을 한 유책 배우자가 됐고 재산 분할과 관련돼서 그걸 나눠 받을 수 있는 거냐. 근데 실제로 소송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많이 받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람을 폈는데, 혹은 제 배우자가 지금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배우자가 저한테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당연히 됩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드리면, 아니 지금 제 배우자 때문에 이 혼인이 파탄이 됐는데 왜 제가 재산을 떼어줘야죠? 이런 식의 정말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은 게, 부부간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주는 영역하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건 엄격히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바람을 폈어.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여한 바가 없어지는 건 이것도 정의롭지 못한 거거든요. 재산 분할은 당연히 부양 내지는 청산 의무의 일환으로 인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극 중에서는 그 남편이 이제 사업 실패로 인해서 본인 재산에 이제 강제 집행이 들어올까봐 명의만 넘겨주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증여받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내 아들 거고 뭐 이거에 대해서 다 인정한다는 취지의 이제 녹취록을 남겨두셨고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그런 증거가 없었다면 이때는 어떻게 이걸 풀어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꽤 어려운, 공증이 있고 녹음이 있고 이거는 너무 쉬운 거죠. 제가 이제 의뢰인들한테 설명할 때 다리를 건넌다고 얘기하는데, 계약서나 중요한 증거가 딱 있다. 한 방에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간접적인 증거로 이렇게 자꾸 돌다리를 조금씩 놔야 됩니다. 이게 못 건널 정도다. 그러면은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본인의 실질 재산인데 명의가 신탁됐다 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항상 중요한 건 돈 아니겠어요? 돈이 누구 통장에서 나가냐, 누구 돈을 갖고 이걸 마련했느냐. 그래서 이제 입출금 내역, 계약금을 누가 냈는지, 중도금 이자를 누가 부담했는지, 잔금을 누가 냈는지, 이런 것들 중요하고, 등기가 있는 권리라고 하면 등기 권리증을 누가 보유했는지, 세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이런 것들을 두고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인지 아닌지를 보는 편이에요. 이거 말고 또 해주실 얘기 있나요? 보통은 사람이 그 소송이 시작되면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요. 특히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다 받고 약간 법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기 때문에, 말을 하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소송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선 본인이 이혼 소송이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배우자한테 가서 허심탄회하게 뭐 술 한잔 해도 좋고요. 그렇지.
자연스럽게 예전 얘기하면서 아 뭐 당신이 어머니한테 드린 그 땅 사실은 명의만 빌려드린 거 아니냐, 그냥 이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언제 찾아올 거냐, 네. 어떻게 찾아올 맞아. 거냐. 그거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거지, 어머님께서 주시기로 했었잖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남편도 본인이 지금 그 경계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할 거예요. 맞아, 그랬었지,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 어머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 라는 말이 나올 거고, 그걸 녹음하면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변호사의 디테일인데, 명의신탁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 사건 수임해서 소송을 덜컥 접수하는 게 아니라 그 증거를 체증할 때까지는 보류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팁이에요. 아, 뭔가 이게 맞는데 증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조금 우리한테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것들이 있을 때는 그냥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잘하죠? 저희가 잘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러면 오늘 또 술도 시켰으니까 막잔을 하면서 아, 그럴까요? 마무리할까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 신성한 이혼 1회부터 4회까지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 5회부터도 굉장히 재미있는 또 사건들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이혼 전문 변호사인 김 변호사님을 위해서 그것도 한번 열심히 봐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짠! 이걸 들고 짠! 아, 그 조승우 배우가 가난하지 않잖아. 근데 사무실 그 옛날 건물 같은 거에 문도 잘 안 닫히는, 나는 그런 설정이 약간 구태하다고 생각이 돼. 훌륭한 변호사는 멀끔한 사무실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식의 설정은 이제 그만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